지난주 목요일입니다. 12월 19일 대법원이요.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으로 지급 조건이 설정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판결을 냈거든요. 근데 이것이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이 통상임금 판결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에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좀 그거를 짚어보려고 해요. 김효신 노무사 연말을 맞이해서 직접 스튜디오로 찾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네. 저 스튜디오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처음 뵙는데 저도 화상으로만 늘 뵙다가 직접 보니까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직접은 우리 보지 않았어요? 이 스튜디오에서 말이죠. 스튜디오에서 네, 조명이 있는 저도 곳에서. 아유 노무사님도 굉장히 멋지시고요. 네. 미실님께서 박효신 노무사님 직접 출연하신다니 귀가 번쩍 뜨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분이 노래는 잘하시긴 합니다. 네, 노래 잘하시는데 박효신 씨만큼은 잘하시지 않을 거예요. 네. 김효신 노무사십니다. 3106번님 노무사님 좋은 정보 기대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벌써 기대하고 계십니다. 노무사님 들어오시면서 벌써 들어오시자마자 뭔가를 계속 적으시는데요. 오늘 알려주실 통상임금 관련해서 적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혹시 SAT 힌트 적으신 거 아니죠? 네, 복합적입니다. 여러 가지 머리에서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알려드려야지 또 오늘 힌트를 치고 갈 것인가. 네. 아유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그냥 나와주신 걸로 다 됐습니다. 네. 자. 안중근 의거가 성공한 중국의 도시 오늘 SAT입니다. 1번 하얼빈, 2번 칭다오, 3번 박귀빈, 4번 헤모글로빈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힌트 부탁드려요. 제 얼굴이 현빈스럽지 않습니다. 자, 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셔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제가 오늘 힌트를 제가 직관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다지 큰 힌트가 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현빈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 현빈 씨가 요즘에 주연한 영화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서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1번 하얼빈, 2번 칭다오, 3번 박귀빈, 4번 헤모글로빈,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죠. 통상임금 판결 저도 이거 기사 봤는데요. 좀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판결이 났는데 네. 이 판결이 대법원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 이것도 굉장히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대법원은 대법관의 14인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 대법원 행정처장인 분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총 이 전원 합의체 판결할 때는 13인의 대법관이 모여서 우리 이제 그냥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되죠. 그다음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의견을 획득해야 되는데 이분은 전원 13인의 의견이 찬성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형 합의체 판결을 하는 이유들은 그냥 종전에 우리 판시한 그 판결들의 해석 내용들이 이제 엇갈리고 있구나. 그다음에 또 이 하급심에서나 대법원 자체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들의 그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전원이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이 없어요. 근데 이 과반수에 찬성하면 소수 의견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수 의견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네. 그런 걸 얘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원 합의체 판결로. 네. 전원의 일치다. 의견의 일치를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네.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정기상여금이라는 거는 이제껏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통상임금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임금을 그냥 월급. 월급을 얘기하는 건데 월급의 전체 모습들을 놓고 보면 기본급이나 다른 이런 상여금을 2달에 한 번씩 받거나 명절에만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기존의 대법원에서는 이 정기상여금,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재직 당시에 재직하고 있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고정성을 부정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정적인 거는 항상 내가
그 받을 당시에 재직하고 있어야 된다. 고정적으로 뭔가 확정돼야 된다는 의미가 있었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에 빠짐으로써 어떤 그 연장이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그 통상 시급이 작아지게 된 계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 통상 임금이라는 게 사용처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시간의 임금 산정할 때, 해고, 예고 수당 산정할 때, 그 다음에 연차 수당 산정할 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통상 임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 각종 수당들의 값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나중에 퇴직금도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정기상여금이라는 걸 포함함으로써 이런 수당들이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신 거 맞죠? 너무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해한 바로 하면 네, 정기상여금은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상여금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즈음하여 그 사람이 일하고 있어야 돼 회사에.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 그 전날까지 뭐 일했다가 뭐 퇴직하거나 나가거나 이러면 해당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이랬단 얘기예요? 이게 그 받거나 안 받거나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받고 없는 사람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그걸 떠나서 사전에 이제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애시당초 통상 임금에서 제외했다는 거예요. 아, 사전에 이건 통상임금 자체에 확정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번에 그렇죠. 된 그걸 거고. 고정성이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거예요. 항상 포함시켜라. 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맞습니다. 이제는 포함시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통상 임금이 어쨌든 더 많아지는 거다. 이걸 네. 기본적으로 확정적으로 포함시키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판결이 의미 있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동안 이 정기상여금이라는 게 먼저 있었던 사업장이 네.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정기상여금이 있었던 사업장에서 그나마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초과 근로가 많은 직종에 있으시는 분들, 네. 이분들은 이번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일반 이제 사무직 근로자들이 우리가 연봉제로 하면서 연봉제는 그냥 단순하게 1년에 연봉을 12로 나눠서 지급할 때는 정기상여금이라는 게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있지만은 또 이 시간의 그 근로나 다른 이 초과 근로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럴 때는 좀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정기상여금도 네. 그동안 뭐 재직 여부, 근무 일수에 따라서 이게 뭐 해당도 되고 해당되지 않기도 하고 네. 왔다 갔다 했던 것을 네. 항상 확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라라는 판결이 이번에 난 건데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임금이 올라가고 그럼 퇴직금도 올라간다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기업들에?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해당이 많이 됩니까? 이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이제 초과 근로를 많이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상여금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했어야 되는 거고 존재를 하고 나서 이 시간의 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많아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사실 그냥 기존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상여금 자체가 우리 그렇죠. 회사에 정기상여금 자체가 없으면 네. 해당 사항 없다.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간혹 가다가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서 그런 이제 경우에서 값이 조금 높아지겠지만 사실 제일 의미 있는 거는 이 연장 야간 근로나 이 초과 근로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 대기업 위주의 그 생산직 노동자들의 이 연장 야간 근로가 많아지는 이제 그쪽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뭐 1차 뭐 대기업의 1차 하청 밴드나 이런 거는 정기상여금의 그 규정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사용자 입장 또 근로자 입장이 확연히 좀 다르겠군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도 어려운데 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지출이 더 많아져서 이 기업 경영이 더 불확실해졌다. 심지어는 제가 뭐 지금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이 추가 지출 부담이 거의 뭐 6조에 이르게 된 그 전체적인 규모가 6조에 이르게 된다. 뭐 4조라는 데도 있고 6조라는 데도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조 단위의 추가 임금의 지출이 있어서 이 사용자에게 굉장히
타격이 올 거다라는 이제 그 보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럼으로써 이제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다는 해당되지 않고 이런 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해당 직종에 있는 분들은 이제 통상임금이 더 산출돼 남기 때문에 월급이 조금 올라간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언제 났냐면 12월 19일 지난주 목요일에 대법원 판결이 났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19일 이후부터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급표라는 걸 이제 금지시켜 놨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이 통상임금의 임금 체계의 근간을 조금 흔드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2013년도 11년도에는 분명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이 있었어요. 우리는 11년 동안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을 제외해서 계속 그 임금을 그 수당들을 계산해 오니까 지금까지 이게 뭐 고정성이냐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판결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이 노동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에 없어짐으로 해서 이걸 소급해서 해주면 좀 혼란이 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1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인 것은 소급표를 인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게 12월 19일 이후부터 해당이 되면 네. 이제부터 임금 체계 산정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정기상여금이 있는 데는 사실 이제 임금 명세서를 보시면 이 임금의 계산 방법이 나와 있어요. 네. 본인이 이제 연장 근무해서 받은 금액들이 만약에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뭐 14,000원 정도 된다. 근데 너는 정기상여금이 있었다. 그럼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시급화 시켜야 되는 거고요.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12월 19일 이전에 했던 연장 수당과 12월 19일 이후에 했던 연장 수당의 값이 다르죠. 어우. 똑같은 1시간을 하더라도. 네.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것도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금이 3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이 50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존에는 300만 원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으로 산정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350만 원을 가지고 209로 나눈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50만 원이 더 높아졌으니까 통상시급이라는 게 더 높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19일 이전 18일까지의 동일한 시간을 했던 값과 19일 이후부터의 연장 근로의 값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일단 궁금한 거는 근로자분들 입장에서 내 월급에 영향이 있는가? 지금 이 판결이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월급 그 급여 명세서를 먼저 확인해 급여 보셔야 명세서. 돼요. 급여 명세서하고 그다음에 내가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을 어떤 걸 받고 있냐. 그러니까 그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 건 뭐 기본금 뭐 식대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하나로만 되지는 않고 뭐 한 6개월치만 가지고 있으셔도 그러면 상여금이라는 걸 내가 2달에 한 번씩 받아오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그 보수나 지급하게 되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분명 없이 상여금을 뭐 2달에 한 번씩 몇 % 지급한다. 아니면 명절에 200%를 설과 추석에 각 100%씩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거거든요. 근로계약서나 그렇죠. 취업규칙이라는 사규를 보시면 사규. 네, 거기에 보시면 이런 조건들이 달려 있더라도 지금은 이제 다 통상임금화 되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상여금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네. 이건 일반 정규직만 해당이 됩니까? 계약직이나 뭐 아르바이트생 뭐 이런 거는 관련이 없나요? 이건 사실 이제 근로자의 신분에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뭐 네.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 정기상여금이 있을 리는 없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직을 뭐 1년 단위로 맺거나 뭐 2년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정기상여금이라는 걸 정해놓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그냥 일반적인 소기업에서는 설과 그 추석 때 명절에 그냥 일정액이나 임의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거지만 조금 이 규정을 해놓는 데는 연봉 외에 이 상여금 그러니까 명절 상여금 200%를 설과 추석에 각각 100% 지급한다. 이런 걸 취업규칙에 정해놓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으로 명시해두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다가 이게 조건에 추가적인 거는 재직하고 있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셔라. 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있는지 없는지. 이번 네. 판결로 인해서 그런 근로계약서라든가 취업규칙 사규 같은 것도 다 바뀌어야 되네요. 만약에 뭐 바뀔 필요도 없어요. 뭐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당연히 통상임금화 당연한 되는 거니까. 거니까. 왜냐하면 바꾸면 안 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걸
재직일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뭐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거기에 먼저 퇴사한 분한테 지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이 조항은 유효한 거죠. 근데 이제껏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 조항이 있더라도 있든 없든 맞아요. 네, 있든 없든 통상임금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5275번님 핸섬 노무사님 스튜디오에서 보니 반갑네요. 오늘은 좋은 정보와 함께 라이브 노래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어요. 오늘 라이브를 하기로 하셨나요? 아니요. 네. 여보세요 그건가요? 네. 지금? 여보세요 나야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마이크 있는데? 흑역사라서 안 됩니다. 네, 이건 네. 네, 4819 노래 힌트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소 실망이네요. 아 죄송해요. 김해피님, 네. 어머나 김효신 노무사님 직접 나오셨네요. 멋지세요. 현빈 닮으셨어요. 네. 김해피님 아는 분인가요? 아니요 모릅니다. 네. 이분도 김씨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노무사님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네요. 네. 노무사님 진짜 1년 동안 항상 이렇게 노동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쏙쏙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감사해요. 특별히 또 나와주셔서 네. 추운 날에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좀 새해 인사를 좀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짧게 노래 한 소절로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준비도 안 했는데. 아니면 짧게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셔도 돼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노무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